자, 판매사만 되면은 단계적으로 다 올라갈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8단계로 어떻게 성공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첫째, 성공을 하려고 하면은 목표 설정을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표 설정. 우리는 이게 MBO죠. 매니지먼트 바이 오브젝티브, 목표 설정. 우리는 균형 잡힌 삶이라는 목표를 이제 설정을 했습니다. 자, 이 목표를 설정하고 나면은 두 번째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결의를 해야 됩니다. 결의, determined. 마음을 단단하게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믿음에 굳게 서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결의를 하는 것은 첫 번째, 주도적인 삶을 살겠다 하는 결의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오늘 이제 강의를 듣고 가서 야, 이 애터미 사업을 한번 해봐야 되겠구나. 내가 정말 이 애터미 사업을 만난 것이 천만다행이구나. 내가 꼭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그래서 정말 나도 살고 싶은 집에서 살고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고 남편에게도 차를 한 대, 새 차를 한 대 멋진 것을 탁 뽑아줘서 정말 친구들한테 가더라도 어깨에 처지지 않는 내 남편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자녀들에게도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줘야 되겠다 하고 이제 마음을 먹고 집에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내가 차 한 대 바꿔줄게 했더니만 갑자기 남편이 여보, 당신 어디 이상한 데 갔다 온 거 아니야? 이 여자가 어디 갔다 와가지고 지금 헷가닥 했나? 귀가 얇아가지고 지금 뭐에 현혹돼 가지고 지금 정신을 못 차리나? 갑자기 이렇게 하니까 본인이 코가 쑥 빠져가지고 본인 어깨가 축 처지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주도해버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주변 사람을 주도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교리를 단단히 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결의를 하셨습니까? 네. 주변을 확 휘어잡을 겁니까? 네. 예, 그렇게 하면 됩니다. 예. 두 번째는 긍정적인 사고를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긍정적인 사고를 한다는 것은 안 되는 일을 억지로 된다고 우기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이 세상은 우리가 다 성공하고 부자가 될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주어진 이 능력을 발휘만 하면은 얼마든지 성공할 수가 있어요. 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지금 이 애터미 사업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그냥 애터미 사업 한번 해보자, 교육장 한번 가보자, 싸고 좋은 이 샴푸 한번 써봐라, 이 치약 한번 써봐라, 열린 입으로 그냥 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얘기만 하면은 치약이 싸고 좋기 때문에 팔려 나가는 거예요. 안 팔리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내가 입을 열어서 전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얘기만 하면은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리고 세 번째,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각오를, 결의를 반드시 해야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농부는 내가 쌀 10가마를 거두겠다고 머릿속에 정하면은 그 쌀 10가마를 거두기 위해서는 모내기를 해야 되고 여름에 김매기를 해야 되고 온갖 가을에 추수, 가을 거지를 해야 되는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결의를 합니까 안 합니까? 반드시 합니다. 이제 우리가 뭔가 대가만 지불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결과는 반드시 오게 되어 있다. 자, 결의를 하고 나면은 이제 세 번째, 이 사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에게 이 사업을 전달할 건지 이 상품을 전달할 건지 명단 작성을 하게 됩니다. 리스트업을 합니다. 예상 고객 명단 작성을 하는데 이 명단 작성을 할 때 할 사람을 적는 것이 아니고 아는 사람을 적어라 하는 거예요. 아는 사람. 자,
할 사람을 적지 않고 아는 사람을 적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마음의 법칙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개는 사람이 없다 하는 사람들은요, 대개 할 사람을 찾기 때문에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그냥 아는 사람을 적어 가지고 아는 사람에게 내가 무엇을 하고 있다. 내가 화장품 장사를 시작했다. 세제 장사를 시작했다. 그러니까 세제는 내한테 샀으라. 화장품은 내한테 샀으라. 내가 건강식품을 가지고 있고 싸고 좋은 치약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내한테 사라 하는 정보를 전달하는 홍보 사업을 하면 되는데, 우리는 대개 그걸 알려놓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알리지를 않고 살 건가 말 건가 이거를 내가 스스로 예측해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단을 한다 이거예요. 예단. 할 사람을 적는 것이 아니고 아는 사람을 적으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몇 명 정도를 아느냐? 평균적으로 250명을 누구나 다 알고 있다 하는 겁니다. 어떻게 250명씩이나 알고 있느냐? 결혼식 해보면은 최소 250명이 온다 이거예요. 거기 결혼식장에 오는 사람은, 내 결혼식장에 오는 사람은 대개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다 아는 사람이에요. 얼른 몰라도 옆에 사람이 누구야 누구 몰라 이렇게 하면 하고, 평소에 별로 안 보고 지냈던 사람도 한 다리 건너서 바로 소개만 하면은 아는 사람들이 거기 오게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 250명 정도는 누구나 다 아는 사람이 있다. 자, 이거를 구별해서 자, 고향 친구, 초등학교 친구, 중학교 친구, 고등학교 친구, 대학 친구 이렇게 적어보고, 현재 내가 사는 동네, 현재 사는 동네에서 아는 사람 적어보고, 그 다음에 사회단체에서 아는 사람 적어보고, 내가 전에 직장에서 알았던 사람 적어보고, 군인들은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군대 친구 적어보고, 이렇게 저렇게 적다 보면은 250명은 무조건 나오게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이 250명에게 얼만큼 빨리 알리느냐 하는 것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250명 중에는 관심 없는 사람, 안 살 사람도 있겠고, 그 다음에 제품만 쓰는 사람도 있고, 사업에 동참을 해야 될 사람도 있을 겁니다. 뭔가 우리 주변에는 현재 일거리를 찾아서 일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취직할 나이도 지나버렸어. 뭔가 일을 시작하려니까 자본은 있어야 돼. 그런데 자본도 없어. 특별한 기술이라도 있으면 그 기술 가지고 어떻게 보는데 그 기술도 없어. 그런데 살기는 살아야 되는데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사실 더 많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권해줄 수 있는 이 사업은 사실 기가 막힌 사업입니다. 자, 자기 특별한 기술 없어도 되죠. 특별한 자본이 없어도 되죠. 자본 투자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막말로 망해도 손해날 것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맨손 들고 와가지고 내가 성공하겠다는 1년만 있으면은 누구나가 다 성공할 수 있는 이 사업의 기회를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빨리 알려주는 일만 하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얼만큼 빨리 알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대개 우리의 창업 이념 중에 속도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속도, 스피드인데 요즘 스피드 매니지먼트에서 속도 경영이다 하는 이런 경영의 속도의 개념들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경영학에서 얘기하는 속도의 개념은 대개 이런 것들입니다. 자, A라는 파이프가 있고 B라는 파이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물이 나오는데 어디에서 물이 더 많이 나올까요? 예, B에서 물이 더 많이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여기에 속도의 개념이 들어가게 되면 상황이 바뀔 수도 있다 이게요. 여기서는 물이 슉 나와. 여기서는 쫄쫄쫄쫄쫄쫄 나와. 어디에서 물이 더 많이 나올까요? A에서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속도의 개념이 경영학에서는 이 파이프의 직경은 바로 설비
투자 부분이고, 투자를 적게 하더라도 속도를 높이면은 생산성을 더 높일 수가 있다 하는 개념의 스피드 매니지먼트 하는 그런 개념을 쓰고, 초관리라든가 이런 이제 개념들이 지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제가 보는 이 속도의 개념은, 속도에는 반드시 시간이라는 개념이 같이 들어가게 되어 있죠. 방금 본 바와 같이. 그러면은 이 시간이라는 것이 뭐냐 하는 거예요. 시간. 여러분, 시간이 뭡니까?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분은 시간이 돈이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돈이 주머니에 술술 생기는 것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시간이 뭐냐 하는 거예요. 시간. 이 시간이라는 것은 실제로 사건의 연속, 사건의 순차적인 배열, 어떤 사건이 먼저 일어났느냐 뒤에 일어났느냐 하는 이 사건을 인지를 하는 거다. 그러면은 즉 시간이 바로 사건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인생 관리를 잘 하려고 하면은 시간 관리를 잘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간 관리. 우리가 시간을 잘 관리한다, 인생을 잘 관리한다 하는 것은 결국 뭐를 관리해야 되냐면 사건을 관리를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주변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록 할 거냐 하는 것을 내가 주도해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것은 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행복해질 수 있고, 내 주변 사람들이 같이 더불어서 성공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한 일입니다. 그럼 이 소중한 사건을 우리가 일으키는데, 사건을 일으키는 것이, 자, 250명에게 내가 이거를 알리는 사건을 일으키는 겁니다. 내가 이 사건을 일으키는데, 어떤 사람은 3개월에 걸쳐 가지고 250명에게 이거를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거를 하루에 10명씩 해서 한 달 만에 하루에 10명씩 25일 한 달 동안 해가지고, 자, 한 달 만에 250명에게 이거를 알렸어요. 그러면은 실제로는 시간이 압축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압축이 됐죠. 석 달이 한 달로 압축이 됐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시간을 압축시킨 것이 아니고 사건의 발생 빈도를 압축을 해버린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거를 열흘 만에 발생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 하루에 25명씩을 알려가지고 10일 만에 이 사건, 250명한테 알리는 사건을 다 일으켜버릴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엄청난 폭발력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사건을 압축하면은 거기에서 폭발력이 나오는 거예요. 물이라든가 공기라든가 기름을 가만 놔두면은 작용을 하질 않습니다. 일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공기도 압축을 하면은, 에어 컴프레셔로 압축을 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어떤 기계를 움직이고 펌프를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이 슬라이딩 로드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작용이 나올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기름도 압축을 하면, 하이드롤릭 펌프를 가지고 압축을 하게 되면은 유압 장치에 의해 가지고 엄청나게 무거운 수백 톤의 기계도 들어올릴 수 있는 힘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힘을 발휘를 하려고 하면은 내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지 혼자 일어나도록 그냥 일어나는 사건, 그냥 거기에 그냥 이렇게 실려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일으키고 싶은 사건을 딱 발치를 해가지고 그거를 쫙 모아서 집중적으로 그거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것이 성공하는 방법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압축하는 것, 이 사건은 시간이기 때문에 이거를 시간 압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간 압축, 타임 컴프레션. 시간을 압축해서 써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 명단 작성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네 번째, 전화하기를 합니다. 전화하기. 전화를 하는 목적은
전화로 사업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전화를 하는 것은 아니고 전화는 약속을 하고 초청을 하기 위한 겁니다. 이 전화하기, 인비테이션. 이 전화를 할 때는 하루에 일정한 숫자를 정해놓고 꾸준하게 해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센터에 나오는 것을 일로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센터에 나와 가지고 하는 일이 노닥 하다가 저녁 밥 해줘야 되는데 하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루에 전화하는 사람 몇 사람 안 되죠. 만나는 사람 몇 사람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한 달 내 전화한 사람, 한 달 내 만난 사람, 그 숫자를 보면은 몇 사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센터는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센터에 앉아 있는 시간, 노닥거리는 시간, 일하는 시간 아니걸랑요. 일하는 시간은 전화하고 만나고 상담하고 교육받고 하는 시간들이 바로 일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정확하게 순수한 그 내 타임만 여러분들이 일하는 시간으로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밤낮 없이 2년 3년만 내가 죽고 살고 뛰면은 한 달에 2천만 원 이상을 벌 수 있다고 하면은 뛰어야 됩니까? 안 뛰어야 됩니까? 그렇게 뛰어서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왜 안 뛰냐고요. 내가 이렇게 뛰면은 머릿속에 그려놓은 이 집을 살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는 그것이 확실하게 된다는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것이 머릿속에서 희미하기 때문에 안 뛰는 거예요. 안 뛰니까 안 될 뿐인 겁니다. 뛰다 보면은요,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잘 되는 겁니다. 왜? 성수의 법칙 때문에. 어떻게 3년 만에 3천만 원, 5천만 원은 버는 일이 내 인생에서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이나 했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믿고 갔기 때문에, 막연하지만 그거를 믿고 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그것이 그렇게 된다고 믿었던 것이 현실로 되니까 또 놀라운 겁니다. 물이 끓으려고 하면은요, 반드시 100도씨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50도 갔다 60도 갔다 90도 갔다 80도 갔다 90도 갔다 70도 갔다 계속 이렇게 가면 물 끓어요, 안 끓어요? 서너 명 데려와 봤다가 한다고 그러니까 힘 좀 냈다가 그 사람 중에 4명 중에 3명 가버리니까 힘 빠졌다가, 그래도 한번 세미나 와가지고 맘먹고 한번 하겠다고 해가지고 몇 사람 해서 수당 조금 몇십만 원 나오니까 또 하다가 그 다음에 해보니까 주변에서 말도 더럽게 안 들어. 그러니까 힘 빠졌다가, 그러니까 주변에서 안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를 100도가 넘어가야 물이 펄펄 끓기 시작하는 거예요. 옆에 장작을 태우려고 그러면요, 내가 먼저 활활 타야 됩니다. 내가 먼저 활활 타야 옆에 장작에다 불을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나는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 여러분들 열정 없는 사람은요, 이유는 딱 한 가지인 겁니다. 가슴속에 사랑이 식어 있는 거예요. 자, 전화를 하고 나면 이제 5번째 초청을 했죠. 그러면은 이제 5번째는 사업 설명을 합니다. 사업 설명. 이 사업 설명은 첫째, 회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회사의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 회사는 어떤 회사입니까?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개발한 상품을 100년 전통의 한국콜마 그룹에서 만들어서 우리가 그거를 아주 값싸게 파는 회사다. 우리는 대중 명품 정책에 의해서 정말 명품 제품을 대중 누구나 쓸 수 있는 가격에 파는 회사가 바로 우리 애텀이다 하는 회사의 개념을 딱 머릿속에 정리를 해놓습니다. 자, 두 번째, 상품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취급하고 있는 상품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세 번째, 수입 구조에 대해서, 수당 체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수입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거기에다가 또 한 가지, 사업 비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업 비전. 이 사업 비전은
이 회사가 대한민국의 유통업계를 석권하고 지금 미국으로 진출하고 일본으로 진출하고 캐나다로 진출하고 멕시코로 진출하고 중국으로 진출해서 전 세계 유통시장을 석권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바로 애텀이다. 그렇게 될 수 있는 당위성은 바로 좋은 제품을 싸게 팔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 이게 이제 회사에 대한 비전이고,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사업 설명을 하고 나면은 후속 관리를 해야 됩니다. 후속 관리. 팔로우업, 팔로우 스루를 해야 됩니다. 팔로우업은 48시간 이내에 48시간 이내에 반드시 다시 전화를 해서 리체크를 하는 겁니다. 상품을 팔아놨어. 상품을 팔아놨는데 예를 들면은 뭔가 상품에 대해서 어떤 사소한 불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 오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을 해주면은 되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상품이 아니다 보니까 사람들은 익숙한 브랜드가 아니면은 뭔가 조금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써보기 전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약간의 오해가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바로 전화를 해서 풀어줄 필요가 있다 하는 거예요. 제품에 대해서나 아니면 사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하겠다고 회원 등록 신청서 하나 써놓고 가니까 옳다구나 하고 이제 큰 라인 하나 생겼다고 내버려 뒀더니 일주일 내에 아무 소식이 없어. 전화해 봤더니 그날 와가지고 우리 남편한테 얘기했더니 이런 일 하기만 하면 다리 몽댕이 부질러 버린다고 지금 해가지고 나 깨갱하고 지금 방콕하고 있거든.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럼 일주일 동안 내팽개 쳐놓으면은요 힘 다 빠져가지고 다시 끌어내려면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48시간 이내 딱 얘기를 했더니 어제 저녁에 우리 남편이 뭐라고 하는데 나 속상해 죽겠다 그러면은 그때는 얘기를 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일주일 열흘 지나고 나면은 자기도 마음속에서 다 정리해버리고 만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상해 죽겠다 요거 꼭 하고 싶은데 꼭 하고 싶다는 생각이 남아있을 때, 야 니네 남편 얼마 있으면 퇴직해야 되는데 네가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남편한테 당신 퇴직하고 나서도 나 계속 먹여 살릴 수 있냐고 그 대책 한번 내놓으라고,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이 사업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서 한번 얘기하면 다시 해봐라. 이렇게 코치를 해주면은 남편한테 그렇게 얘기했더니 남편이 대체 생각해 보니까 깝깝하거든.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이고 나는 모르겠고 알아서 하려면 하라고 그러더라. 이렇게 하면은 옳다구나 하고 땡겨서 데리고 다니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48시간 이내에 반드시 리체크를 하라. 이게 팔로우업입니다. 그럼 팔로우 스루는 뭐냐? 한번 리크루팅 한 사람은 끝까지 성공을 시킬 때까지 여러분들이 챙겨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대개 어떻게 하냐면요, 몇 개 물건 사고 나면은 아이고 쓸 때까지 가만 놔두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조금 움직이는 것 같으면은요 요게 소실적 쪽 챙기느라고 요거 팽개쳐 놓고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대실적 소실적 가리지 말고 정말 내가 성공하는 것보다도 내가 리크루팅한 내 파트너가 성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가 한 사람을 리크루팅 하면은 팔로우 스루를 해서 끝까지 챙겨가지고 성공자를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